버려진 자원이 보물이 되는 순간. 우리가 몰랐던 이야기. 이건 쓰레기일까요? 자원일까요? 세상의 모든 궁금증 10가지 랭킹으로 정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일상 속 사소한 호기심부터 어디서도 듣지 못한 흥미진진한 지식까지 주제별로 콕콕 집어 정리해드리는 궁금한 탑10입니다. 우리가 매일 보고 지나치는 쓰레기, 사실은 많은 것이 우리 경제와 환경을 지키는 자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사람들이 이건 재활용되면 좋을 텐데 라고 생각했지만 예전엔 기술적 이유나 경제적인 이유로 제대로 재활용되지 못했던 10가지 산업 폐기물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원 재활용의 의미. 잘 아시겠지만 자원 재활용이란 효용 가치를 다한 폐기물을 그냥 버리지 않고 적절한 처리 과정을 거쳐 다시 자원으로 만들어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버려질 뻔한 물질을 다시 가치 있는 자원으로 되살려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자원 절약과 환경 보호가 동시에 가능합니다. 자원 재활용의 핵심적인 의미와 효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자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석유, 나무, 광석 등 천연 자원의 채굴을 줄여 유한한 자원을 보존합니다. 둘째, 환경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쓰레기 매립지와 소각시설의 가동량을 줄여 토양 오염과 대기 오염을 방지합니다. 셋째,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고 탄소 배출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새 제품을 원료부터 만드는 것보다 재활용 원료를 사용하는 것이 에너지 소비가 훨씬 적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넷째는 순환경제의 실현입니다. 생산에서 소비 그리고 폐기로 이어지는 선형구조에서 벗어나 자원이 계속 순환하는 경제체계를 구축하는 기초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전에는 제대로 재활용되지 못했던 10가지 산업 폐기물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폐플라스틱입니다. 플라스틱은 너무 흔해서 그냥 버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많은 자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재질이 너무 다양하고 버려지는 과정에서 오염이 심해 재활용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최근 기술 개발로 혼합 플라스틱도 열분해를 통해 원료유로 환원해 다시 플라스틱으로 재탄생시키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용되고 버려진 폐비닐, 폐플라스틱을 가공해서 다시 비닐이나 플라스틱을 만들 수 있는 주원료로 재탄생시키는 것입니다. 폐플라스틱의 주요 용도와 재활용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폐플라스틱은 연료 및 석유화학 원료로 재사용됩니다. 폐플라스틱을 고온으로 가열하여 열분해를 통해 추출한 기름을 정제하여 경유, 석유화학 기초원료 등 석유화학 제품의 원료나 발전용 연료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재사용 플라스틱의 원료가 됩니다. 폐플라스틱을 세척, 분쇄 후 재가공하여 생수병, 세제용기, 샴푸통, 의류와 섬유 등 새로운 플라스틱 제품의 원료로 활용됩니다. 또 폐플라스틱은 건축 자재로도 쓰입니다. 폐플라스틱을 녹여 건축물 내진 설비 강화, 층간소음 방지, 건축비 절감 효과가 있는 건축 자재로 사용됩니다. 폐플라스틱은 산업용 제품으로도 쓰입니다. 자동차 내 외장재, 전기 전자제품 케이스, 파이프, 컨테이너, 문구류 등 다양한 산업용 제품의 원료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고부가 가치의 소재로도 쓰입니다. 폐수를 정화하는 데 필요한 유용한 금속을 흡착하여 회수하는 친환경 흡착제 개발에 활용되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폐타이어입니다. 고무와 강철선 또는 섬유층이 혼합된 폐타이어는 예전에는 거의 다 매립되거나 소각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폐타이어를 원형 그대로 재활용하여 재생 타이어로 쓰기도 하고 분쇄하여 도로, 아스팔트의 탄성 증진제, 미끄럼 방지 시설, 보도블록 등으로 재활용되며 고온 연소를 통한 열에너지 생산, 시멘트 제조 시 대체 연료, 그리고 열분해를 통해 오일 등 유용한 자원으로 전환되는 등 매우 다양하게 활용됩니다. 폐타이어의 주요 용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도로 포장 및 건설 자재로 사용됩니다.
폐타이어 분말을 아스팔트에 섞어 탄성과 내구성을 높이며 미끄럼 방지 시설, 보행로, 완충제 등으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에너지 자원으로도 사용됩니다. 높은 발열량을 이용해 고형 연료 등으로 사용되어 경유보다 높은 효율의 열에너지를 생산합니다. 그리고 분쇄된 고무를 활용해 가방, 밧줄, 바닥재 등 다양한 제품을 만듭니다. 폐타이어는 재생하여 사용하거나 화학적으로 재활용합니다. 기존 타이어의 바닥면을 교체하는 방식으로 재활용하여 재생 타이어로 사용하면 자원 절약 효과가 큽니다. 그리고 열분해 기술로 타이어를 오일, 카본 블랙 등 유용한 화학물질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또 쓰레기 매립장의 방수제, 폐비닐과 혼합해서 만든 기와 연필 대용품 등으로도 활용됩니다. 세 번째는 폐건축자재입니다. 폐건축자재는 주로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폐목재, 폐합성 수지, 폐금속류 등 다양한 폐기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그냥 버렸습니다. 그러나 폐건축자재는 발생량 기준으로 불연성 폐기물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폐건축자재는 주로 순환골재로 재탄생해 도로 기층재, 성토재 등으로 쓰이며 폐플라스틱은 토목용 블록이나 경량화 소재의 인테리어 재료로, 폐연수막이나 폐의류는 벤치, 조형물 등 가구류로, 폐콘크리트와 폐아스팔트 등은 분쇄하여 고용 연료나 시멘트 원료로, 폐기물 소각 시 발생하는 찌꺼기는 보도블록 등으로 활용되어 건설 현장 재활용률을 높이고 환경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 폐건축자재의 활용 범위와 효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 폐기물의 약 95%를 차지하는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등을 재활용하여 천연골재 사용을 줄이며 가연성 폐기물은 고용 연료로 만들어 시멘트 공장이나 보일러 연료로 활용하여 매립량을 감축합니다. 그리고 폐자재를 활용한 건축자재는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소와 자원 절약 효과를 가져오는 친환경 제품입니다. 폐연수막으로 만든 벤치, 조형물 등은 공공시설물로 설치되어 친환경적인 공간을 조성합니다. 네 번째로 폐유리입니다. 폐유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유리병 이외에도 산업용 유리, 자동차 유리 등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코팅, 혼합으로 재활용이 어려웠지만 세척과 분쇄 후 단열재나 발포유리로 재탄생하고 있습니다. 폐유리는 주로 아스팔트, 콘크리트 골재, 보도블럭 등 건설 자재로 쓰이며 단열재, 시멘트 보조 원료, 그리고 새로운 유리병 제조의 원료로 재활용됩니다. 그리고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 진압을 위한 팽창글라스 소재로도 활용되어 환경 보호와 자원 절약에 기여합니다. 폐유리의 주요 용도와 재활용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폐유리는 잘게 분쇄하여 아스팔트 포장재나 콘크리트의 골재로 사용되어 내구성을 높이고 보도블럭, 시멘트 벽돌 등 건축 자재로 활용됩니다. 폐유리로 만든 발포유리 골재는 단열성과 구조적 안정성이 뛰어나 건축 단열재로 사용되며 시멘트의 보조 원료로 사용되거나 가연성 폐기물은 발전 연료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색상별로 분류된 온전한 폐유리는 깨끗이 세척 후 다시 유리병으로 만들어지거나 파손된 유리는 분쇄 과정을 거쳐 새 제품의 원료가 됩니다. 특수 기능성 소재를 만드는 데도 쓰이는데요.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 시 산소와 열을 차단하고 유독가스를 흡수하는 팽창 글라스의 원료가 됩니다. 다섯 번째, 폐섬유와 폐의류입니다. 섬유는 수백 년 동안 썩지 않고 환경에 부담을 줍니다. 특히 혼합 섬유는 재활용이 어려웠는데 점차 화학적 분리 기술로 다시 원료로 되살리는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폐섬유와 폐의류는 건축자재, 새로운 섬유 원료, 가구 및 디스플레이 소품, 단열재, 재생 원단 등으로 재활용되어 자원 순환을 돕고 환경 오염을 줄이는 데 활용됩니다. 특히 화학적 분리 기술로 폴리에스터 섬유를 원료 수준으로 되돌려 식품 용기, 필름 등 고품질 제품으로 만드는 기술도 개발되고 있습니다.
폐섬유와 폐의류의 주요 용도와 재활용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인테리어 분야에서는 헌 옷을 압축하여 만든 섬유 패널로 집의 외벽, 지붕, 내부 마감재, 단열재, 흡음재로 사용되고 벽돌 모양의 블록을 만들어 내장재, 가구 등으로 활용합니다. 고품질 폴리에스터 원료로 재생되며 재생된 원료로 새로운 의류, 식품용기, 전자제품용 필름 소재 등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폐섬유를 재활용하여 만든 순환형 섬유 원단으로 새로운 옷이나 제품을 생산하며 색상별로 분류된 폐섬유를 이용해 디스플레이 제품, 가구 등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폐전자제품입니다. 휴대폰, TV 같은 전자제품은 바로 도시광산이라고 불릴 만큼 금, 은, 희토류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폐전자 제품의 정식 재활용 비율은 아직 낮지만 첨단 자동 분해 기술로 주요 금속을 회수합니다. 폐전자 제품은 금, 구리, 알루미늄, 철, 플라스틱 등 유가 금속 및 재활용 가능 자원으로 재탄생하며 파쇄 및 선별 과정을 거쳐 신제품 원료나 고형 연료 등으로 재활용되어 자원 순환을 이룹니다. 이 과정을 통해 천연 자원 수입 대체 효과와 탄소 저감 효과, 환경오염 방지 등의 중요한 용도로 사용되며 일부 부품은 재사용되기도 합니다. 폐전자 제품의 주요 용도와 재활용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철, 구리, 알루미늄, 주석 등 금속류는 분리하여 고철, 비철 금속 등으로 재가공되어 재활용되며 플라스틱은 재활용되거나 고형 연료 등으로 만들어지며 유리 등 다른 물질들도 분류됩니다. 냉매를 포함한 일부 기기는 해체 및 처리 과정을 거쳐 재사용 가능한 부품으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레탄과 같은 일부 물질은 고형 연료로 만들어져 에너지원으로 활용됩니다. 새로운 제품의 원료로도 사용되는데요. 회수된 자원들은 다시 새로운 전자제품이나 다른 제품의 원료로 사용되어 자원순환의 고리를 만듭니다. 일곱 번째로는 폐배터리입니다. 특히 리튬이온 배터리는 과거 폭발 위험과 높은 분리 비용으로 대부분 폐기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금속 회수 및 재가공 기술이 발달하면서 폐배터리도 재활용되고 있습니다. 폐배터리의 성능이 남은 경우에는 재사용되어 에너지 저장 장치, 이동형 충전기 등으로 쓰이고 성능이 다한 경우 재활용되어 리튬, 니켈 등 핵심 원료를 추출하여 새 배터리 생산에 재활용됩니다. 폐배터리의 재사용은 배터리 수명의 60%에서 80% 이상을 기준으로 하고 재활용은 분해 후 소재 추출을 통해 자원 순환을 이루는 방식입니다. 폐배터리의 활용 방법 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폐배터리는 에너지 저장 장치로 재사용됩니다. 전기차에서 내려온 배터리를 팩, 모듈, 셀 단위로 재조립하여 전력 부하를 줄이는 저장 장치로 활용됩니다. 캠핑용 파워뱅크, 무정전 전원 장치, 이동용 충전기 등 이동형 전원으로 변환됩니다. 성능이 남은 배터리로 전동 킥보드 등 소형 기기에 재활용하는 등 소형 이동장치 배터리로 활용됩니다. 폐배터리는 재활용도 가능한데 폐배터리를 분쇄하여 만든 블랙매스에서 리튬, 니켈, 망간 등의 희소금속을 추출할 수 있습니다. 추출한 원료로 양극재 등 새로운 배터리 소재를 만들어 새 배터리 소재를 생산하는데 재활용됩니다. 여덟 번째로는 폐목재입니다. 건설 현장이나 가구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목재도 과거에는 단순 처리되었다가 이제는 파쇄하여 보드나 칩으로 만들어서 바이오 연료로 활용합니다. 폐목재는 가구, 건축 내장재, 바이오 연료, 인테리어 소품, 생활용품, 조경 및 시설물 등 다양하게 재활용됩니다. 이렇게 하면 자원 절약과 쓰레기 처리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옵니다. 폐목재의 주요 용도와 재활용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건설 현장이나 폐가구에서 나온 목재를 분쇄하여 가구 등의 주원료로 사용되며 목재 섬유를 압축하여 만든 판재로 가구 등에 재활용됩니다. 또한 폐목재를 모아 발전소나 난방시설의 연료로 사용하여 전기 생산 및 난방용 에너지원으로 재활용합니다.
폐목재를 재가공하여 식당 테이블, 의자, 쟁반, 트레이 등 생활용품과 인테리어 소품으로 제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공예품으로 버려진 목재를 이용해서 다양한 생활 소품을 제작하는 데 사용할 수 있고, 공원 벤치, 파고라 등 공공시설물을 제작하거나 조경재료나 연세 많으신 시니어분들을 위한 지팡이 등도 만들 수 있습니다. 9번째는 폐윤화류와 공업용 폐오일입니다. 쓸모없이 보이는 폐윤화류도 처리 기술이 발전하면서 여러 공정을 거쳐 재생윤화류나 산업용 연료로 재탄생하고 있습니다. 폐윤화류와 공업용 폐오일은 주로 재생연료로 활용되어 제철소, 시멘트 공장 등에서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며, 일부는 정제 과정을 거쳐 재생윤화류, 콘크리트 이영재, 산업용 연료 등으로 재활용되거나 소각 과정을 통해 에너지원으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이것은 단순 폐기 대신 자원순환과 환경보호를 위한 중요한 처리 방법입니다. 폐윤화류와 공업용 폐오일의 주요 용도를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많은 양이 정제되어 발전소, 제철소, 시멘트 공장 등의 보일러 연료로 사용됩니다. 정제 및 증류 과정을 거쳐 불순물을 제거하고 새로운 윤활유로 재탄생하여 산업용 또는 특정 기계의 윤활제로 활용됩니다. 콘크리트 타설 시 틀에서 잘 분리되도록 하는 이영재로도 사용됩니다. 정제되지 않은 폐유도 소각 처리하여 열에너지원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폐식용유의 경우 바이오디젤 생산의 원료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10번째로 금속 부스러기와 폐철강 제품입니다. 금속 캔이나 금속 부스러기 등은 우리가 당연히 재활용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과거에는 코팅, 합금 등의 문제로 재활용 가치가 낮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정밀용해로 고급 합금 재생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금속 부스러기의 주요 용도는 철강 산업의 핵심 원료로 재활용되어 철광석을 대체하고 자동차, 선박, 건설, 가전제품, 기계류 등 다양한 제품의 기초 소재로 재탄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원순환 생태계를 구축하고 탄소 배출량을 줄여 친환경적인 생산을 가능하게 하며, 고철 형태로 수집되어 압축과 가공 과정을 거쳐 철강 회사에 공급됩니다. 금속 부스러기의 주요 용도와 재활용 방법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철광석, 석탄과 함께 철강 생산의 3대 원료로 사용되며, 특히 전기로제강 공법의 주요 원료가 됩니다. 재활용된 철 부스러기는 새로운 자동차 강판, 선박, 건설 구조물, 교량, 가전제품, 기계 부품 등 다양한 제품으로 만들어집니다. 철 부스러기를 재활용하면 철광석 사용을 줄여 탄소 배출량을 크게 감소시키고 자원 고갈을 막아 자원 순환과 환경 보호에 기여합니다. 순환 경제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흔히 쓰레기라 생각하던 것들에 대해 어떻게 다시 자원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은 단순한 친환경 운동이 아닙니다. 지금은 기술과 정책이 결합해 버려지는 것들을 다시 순환시키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버려진 자원이 보물이 되는 순간이 아닐까요? 지금까지 예전에는 기술적 이유나 경제적인 이유로 제대로 재활용되지 못했던 10가지 산업 폐기물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환경과 경제를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버려지는 것들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선물했길 기대합니다. 궁금한 탑10에서는 여러분의 머릿속 간지러운 궁금증을 시원하게 긁어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누르시고 세상의 모든 궁금한 탑10을 만나보세요. 보다 유익하고 재미있는 컨텐츠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립니다. 댓글은 사랑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